무슨 얘기 해줄 거냐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채점하고 여기 많이 그 자세가 잡힌 사람도 있는데 여학생들은 많이 잡혔습니다. 남학생들이 문제여서 그것 때문에 해줄 건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해서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만의 요령이 생기면 자기 스타일로 변형하셔도 돼요. 근데 맨 처음에는 채점도 이제까지 선생님이 다 해줬었잖아요. 그쵸? 채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알려줄게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공부 각 잡고 하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문제였대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얼마예요? 아니 선생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딴 걸 물어봤다고요? 예, 이걸 물어봤대요.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다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30이라고 대답했다. 아, 당연히 안타깝게도 3년 더 공부를 해야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갈 수 있다. 30이 아니라고요? 30 맞잖아요. 자, 우리 이런 걸 배웠습니다. 원이 있어요. 원에서 지름이 있잖아요. 지름에서 원주각을 그리면 몇 도죠? 여기가 90도죠. 그럼 얘들아 여기 길이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10이라고 써 있죠. 그럼 높이가 될 수 있는 최대는 이 맨 꼭대기, 그렇죠? 지름이 이렇게 있으면 맨 꼭대기에 올라가야 높이가 가장 커지죠? 그럼 높이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높이가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높이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높이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5.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런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가져왔냐면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 무슨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이런 걸 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도 있다 그랬는데 대학교 때 무슨 수학을 대학교 때 꼭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게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바로 답이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건 중학교가 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를 봤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고민이 된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 다른 친구들은 수월하게 푸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머리 지끈지끈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게 수학이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선생님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드라마 봤어요? 아무도 몰라. 이럴 수가. 선생님이 잘못 가져왔네요. 시대를 잘못 얘기했네. 셜록 홈즈의 소설이나 드라마는 압니까? 한 사람도 몰라? 이럴 수가. 셜록 홈즈 알아요? 탐정이죠, 탐정. 그래서 코난처럼 그것도 옛날인가? 코난처럼 셜록 홈즈인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들은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왔으니까 하나의 공식,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 개의 공식과 여러 개의 개념을 다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증거를 찾아놓고 저 증거도 찾아놓고 그 증거도 찾아놓고서는 이걸 종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문제 딱 놓고 선생님한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자세고 뭐 하나라도 단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적어 놓고서는 질문도 그렇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이냐? 질문할 때도 자,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랑 뭐라고 했어? AB랑 AH가 직각이라고요? 잘못 썼네요.
BC랑 AH가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AC는 15고 15. 그 다음에 CH는 9고 CH는 9고 ABC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문제. 이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넓이 구하려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수가. 자, 다시 이어서 가봅시다. 이 문제를 보고요. 이 문제에 어떤 관련된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야 넓이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았다. 뭐 이거는 딱히 적어놓지는 않아도 되고, 그쵸? 너무 간단한 사실이니까. 근데 이거랑 여기 길이까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길이까진 15의 제곱. 자, 여기를 h라고 놓으면 높이니까 요 길이를 h라고 놨다. 그러면 15 제곱은 h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h는 얼마죠? 225에서 81을 빼니까 225에서 81을 빼니까 144인가요? 144. 그래서 h는 12겠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있는 학생들을 보면. 그럼 여기까지는 구해놓고 선생님 여기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12라고 구했는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딱 보고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라 앞으로는 계속. 그리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모든 공부 방법, 모든 다른 과목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몰라요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걸 그냥 몰라요 라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정리도 모르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설명은 안 듣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푸는 자세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문제 푸는 자세에서도 힌트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찾은 증거들까지는 다 적어놓고서는 질문을 하자. 혹시 이거 답이 궁금한 사람 있어요? 안 얘기해 줄 건데. 자, 됐어요? 여러분?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해왔는데 안 보인다. 이럴 수가. 그 문제를 풀 때 증거를 찾아서 하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범인 잡을 때 여기다 누구의 최고 유력한 용의자의 사진을 붙여놓고서는 여기다 막 이렇게 가지치기로 그 다음 인물, 주변 인물들 적어놓고 이 사람들의 행적 이렇게 적어놓고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최소한 문제 풀 때는 깔끔하게 글씨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네. 아깝다. 그래서 이거 진짜 엉망진창인 걸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었는데 엉망진창으로 막 써놨어요. 막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증거를 취합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말은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줄을 맞춰서 가지런하게 써놔야겠다. 여기는 대체로 잘 쓰는 사람들만 앉아있네요. 또 우연히. 알겠죠? 가지런히 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기는 오빠들이고 여기는 언니들이네요. 공교롭게도. 근데 언니들은 진짜 예쁘게 잘 가지런히 써놨는데 여기는 진짜 엉망진창이었는데 안 보이네. 선생님이 잘못해왔네요.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풀 수는 없지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풀 것이냐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자,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막 풀었어요. 문제를 막 풀었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럼 모르면 연필로 우리가 별표를 쳐놔요. 이렇게 이제부터 채점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별표를 쳐놔요. 별표를 쳤어. 그 다음에 얘는 풀었어. 뭐 3번 이렇게 풀었어. 그럼 얘는 뭐 2번 이렇게 풀었다고 해봐요. 자, 문제를 풀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예요? 채점을 해야겠죠? 답을 보고 채점을 해야 돼요. 답을 보고 채점을 한다. 그래서 얘는 별표였어요. 몰랐으니까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틀렸다고 표기를 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진한 색깔이 없나? 틀렸다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뭐 얘는 맞았대요. 오케이, 맞았어. 그 다음에 얘는 틀렸대요. 오케이,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다시 풀어보기. 다시 풀어보기. 그래서 다시 풀어봅니다. 얘도 한번 고민을 잠깐 해보고요. 내가 못 발견한 건 없나? 얘도 한번 다시 풀어봐요. 오케이, 다시 풀어봐요. 뭐 5번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우고서는 5번이다 이렇게 바꿨어. 그랬더니 얘는 맞았대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세모로 바꿉니다. 세모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겠죠?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다음 단계 할 거 선생님한테 질문했으니까 어떤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예를 들어 분모가 아주 나중에 배우겠지만 1년 반 후에 배우겠지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이런 정보를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요것만 필기해놓고 메모해놓고 얘는 빨강 볼펜 별로 바꾸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답 체크를 하는 거. 답 체크를 왜 하나? 답은 답지에 있는데. 그죠? 답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이거 답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답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뺏어가고 그러지 않으니까 답 체크는 하지 말고 요거만 필기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다음 회독, 뭐 2회독, 3회독 책을 여러 번 만약에 푼다면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걸 보는 거죠. 이렇게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복습할 때 다음 복습 때 이렇게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절대 정답 체크를 하지 마세요. 그럼 이 문제를 날리는 거예요. 정답 체크가 돼 있으면 나중에 봤을 때 이게 5번이 정답이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지에 있으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남겨두자. 메모만 하고. 알겠죠? 예. 한 번만 더. 어떻게 알아 했죠? 제일 처음에? 풀었어요. 이 내용은 선생님이 그리고 거기 보면 수학 공부 각자 거 하기라고 프린트도 놨잖아요. 거기 써 있어요. 다 말로. 풀고 문제 풀고 채점. 문제 풀고 3번, 4번 모르는 문제. 그 다음에 채점. 틀렸네, 맞았네. 모르는 문제. 모르는 문제는 처음 풀 때 10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맞으면 세모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른 답으로 고쳐서 맞으면 세모 바꾸고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메모할 거 메모해놓고 빨간 별로 바꾸고. 그죠? 얘를 모르는 문제였구나. 알겠죠? 과정은. 그래서 혹시나 까먹으면 거기 한번 더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자세히 써놨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본인이 직접 채점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선생님이 시킨 대로 지켜서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 요령 생기면 선생님 저는 뭐 네모 표시는 뭐예요? 뭐 별 말고 뭐 역삼각형 표시는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자기 요령대로 하면 돼요. 그때는 요령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는 거 복습하는 게 숙제를 하는 거다. 여기 복습했냐고 물어보면 숙제했다고 얘기하죠. 대답하죠. 그러니까 복습과 숙제는 선생님 대답은 다른 거다. 복습과 숙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엄청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작성한 노트인데요.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곱셈 공식을 한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손으로 직접 쓴 노트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써 있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공식을 말로 바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로 해줄 건데 그럼 그 말을 뭐 여기 책 같은 데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말로 바꿔주는 거를 여기 적어 놓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라더라. 뭐 예를 들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죠. 하나도 안 보이네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근데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 주냐 너희한테. 얘는 앞에 거 제곱이고 얘는 뒤에 거 제곱이고 그러면 얘는 2배의 곱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적어놨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 이 언어로 하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언어로. 선생님은 계속 그걸로 설명할 거고, 왜 이렇게 바꿔서 하냐. 이건 간단한 공식이어서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엄청 어려운 공식들도 저걸로 알려줄 거예요. 저렇게 말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외우면 A가 뭐고 B가 뭔지 또 외워야 돼요. A는 왼쪽에 있는 것이었고 B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그냥 앞에 거 있는 걸 제곱하고 뒤에 거 있는 걸 제곱하고 뜻이 함께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뜻이 함께 공식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은 말로 바꿔서 외우게 하겠다,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거는 노트는 선생님이 손으로 쓴 게 있는데요. 그걸 줄지 안 줄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마플 교과서로 안 해서, 작년에는 마플 교과서를 했는데 그 전에 마플 교과서를 안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런 걸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줄지 말지는 선생님이 올해는 고민을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진도를 나갔어요. 진도를 나갔어. 저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노트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노트여도 좋고 그냥 연습장에 복습해보고 버려도 좋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복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집에 가서 딱 펴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게 곱셈 공식이야. 그럼 곱셈 공식 타이틀만 써요. 곱셈 공식 타이틀은 써도 좋아. 그래 놓고 여기다 써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으로 중얼중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입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할 때는 앞에 거를 제곱한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한 다음에 유병덕이 2배의 곱을 쓰라 그랬어. 이렇게. A 빼기 B의 제곱을 할 때는 앞에 걸 제곱하고 더하기 뒤에 걸 제곱하고 빼기 2배의 곱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총알이 3발 있다 그랬는데 그 총알 3발을 쏘는데 얘만 3발을 쏠 수가 있고 땅땅땅 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따당땅 2발 쏘고 1발 쏠 수가 있고 1발 쏘고 2발 쏠 수가 있고 뒤에 것만 3발을 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총알 3발 가지고 땅땅땅 쏘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으니까 3을 갖다 써준 다음에 따당 땅 이렇게 쏜다고. A 제곱에다가 B, 그 다음에 3을 써주고 또 땅 따당 1발 쏘고 2발 쏘고 뒤에 것만 3발 쏜다 땅땅땅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입으로 떠들으면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선생님이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러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제일 잘했던 과목은 화학이에요. 아니 수학 선생님인데 배신 아닙니까 이거? 수학을 제일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화학을 제일 잘했는데 화학 1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4번의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 기말 그 중에서 1점 감점 당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학교는 서울대를 한 5명 정도 가는 학교였거든요.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교 1등이었어요. 원래 전교 1등이랑 같이 전교 1등. 걔도 나랑 똑같은 거 1점 감점 당했어요. 그러니까 400점 중에 399점을 맞은 거죠. 화학원. 이걸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러냐? 선생님은 화학 시간에 화학이 뭐예요? 염산이랑 철이랑 반응하면 기체가 생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화학 선생님이 또 잘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별명이 사마귀인 분이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뭘 알려주잖아, 사실을. 그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학생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다른 시간은 그런 게 좀 덜해. 근데 화학 시간은 있잖아. 선생님이 뭘 알려줘서 이렇게 수업을 듣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 막 너무 감동이야. 수업 시간에 계속 너무너무 신기해. 어떤 날은 학교에 수업을 끝나고요, 뭘 배웠냐면 수돗물의 소독 과정을 배웠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수돗물의 소독 과정. 그걸 배웠는데 딱 수업 시간 들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엄마한테요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지금 간식을 먹고 있는데 야자 끝나고 갔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막 설명을 해요. 엄마, 수돗물에 H2O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엄마가 알아들어요? 아니, 엄마 못 알아듣지. 엄마 어떻게 알아들어요? 엄마, 그냥 이렇게 하죠. 설거지 하면서. 거기다 염소라는 걸 넣는데요. 염소라는 걸 넣으니까 어떻게 된다? 염산이 생겨요. 물에다가 염소를 넣었더니 염산이 생겨요. 그러면 수돗물이 염산인 거예요? 네. 아주 약한 염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HOCl이라는 게 생겨요. 선생님 이름은 기억 안 나네요. 이 화학식만 기억이 나고. 하이포 염화수소 뭐 이런 거였는데 이름이. 근데 얘가 또 분리돼요. 여기 있는 산소 입자가 또 분리돼 가지고 산소 원자가 분리돼서 이 HCl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하고 O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산소만 따로 분리됐어. 한 덩어리로.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활성산소다. 활성산소가 몸속에 있으면 막 몸의 세포를 파괴하면서 노화를 촉진하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이게 좀 감소한대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C를 먹는 건데, 근데 이게 물에서, 수돗물 안에서 막 세균을 죽이고 소독을 한다. 그리고 염산이 있잖아요. 집에 오는 동안 얘가 소독을 해주고, 집에 오는 동안 이렇게 배관을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얘가 물에 남아가지고 세균을 쫓아준다. 와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한테 이걸 막 조잘 설명했어요. 화학 시간은 들은 날은 맨날 그랬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하는 날이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엄마는 좀 고통스러운 날이었을지도. 그것도 본 적 있어요. 혹시 그 영재 발굴단이었나 뭐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에서 엄마 아빠들의 이제 가정 환경 안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거를 약간 점수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전문가가.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귀가 멀었어. 안 들려. 근데 그 집 엄마 아빠가 평가 1등으로 나왔어요. 애는요 계속 옆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엄마 아빠한테 조잘. 근데 엄마 아빠는 못 알아듣잖아요. 단박에는 빨리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게 평가가 1등이 나왔어. 그럼 애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인형이라도 앉혀놓고 그런 대화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선생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한테 화학 설명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노트 한 권에다가요 화학 내용을 썼어요. 다. 이걸 보고 쓰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수업 듣고 집에 왔어요. 그럼 이거 읽어봐요. 처음엔 읽어보고 저걸 보고 베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메모해 준 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걸 읽어본 다음에 여기 노트에다가 자기 혼자 정리하는 거예요. 곱셈 공식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1번 어떻게 되더라. 2번 어떻게 되더라. 해보고 3번 아리까리 기억 안 남. 4번 해서 어쨌든 끝까지 완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쟤랑 대조하면서 이거였구나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화학 이거 몇 번 했느냐? 5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노트 보고 노트에다 쭉 정리한 다음에 버렸어요. 그냥 노트. 그래서 5권의 노트를 버렸어요. 그리고 400점 맞으면 된 거 아니에요? 400점 맞아요. 399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복습을 하셔야 된다. 백지 복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써놓고 타이틀만 딱 적은 다음에 복습을 해본다. 백지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올해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숙제 양을 준비했는데 여기 숙제책도 줄게요. 이것도 선생님은 적다고 느껴져요. 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숙제책을 했느냐? 선생님 1300문제라더니 그게 적다고요? 1300문제인데 총 1324문제일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조금 한 2% 부족하다고 느껴요. 숙제 양 지금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복습을 하라고. 복습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고 나서 숙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한테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선배들을 보면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아무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저 밖에 벽에 붙어 있죠. 그쵸?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결과에 차이가 있다.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최소한은 이걸 중얼중얼 이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혼자 외우듯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쓰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렇게 허공에다 그냥 헛손질하는 느낌이지 않나? 써보면서 말로 입으로 하면서 그러면 어머니가 너 뭐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방문을 열고 중얼중얼 이러고 있으면 너 뭐 해? 이렇게 복습하는 중이에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엄마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우리 애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면 수학학원 선생님이 엄마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선생님의 뇌피셜이냐? 아니에요. 선생님이 EBS 스페셜에서 본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그걸 알고 한 거야? 아니, 그걸 알고 하진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은 화학 공부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아쉬운 일인데 화학 공부만 그렇게 했어. 나머지 공부는 그렇게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 EBS 스페셜을 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면서 하는 공부가 짱이다. 여기 보시면 설명을 목표로 하는 공부.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설명충이어야 돼요. 사실은. 설명을 목표로 하는 공부. 그래서 여기 봤더니 EBS 교실이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숭실대학교 CK 교수학습개발연구소에서 말하기 공부와 학생들의 메타 인지를 개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타 인지가 뭐죠?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핵심이에요. 사업을 성공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가가 성공을 하느냐. 메타 인지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을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 내가 인지하는 거.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아는 거네. 이 개념은 내가 아는 거네. 이 개념은 내가 모르는 거네 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에 오지 않고 뭐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왔다. 근데 와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애는 개념은 다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요. 이미 인과관계에서 여기 어긋났죠? 개념은 다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럴 리는 없어요. 개념이 이해가 간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이해가 다 갔어요. 그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다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노래를 듣고 노래 가사가 이해가 갔는데 노래를 다 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걸 구분하는 능력, 메타인지다. 메타인지를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어. 선생님이 엄마한테 설명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너무 신기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조잘조잘 설명하다 막히잖아요? 그럼 방에 들어가서 책을 다시 보고 와서 엄마한테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엄마한테 이 내용을 다 말해야겠는 거예요, 나는. 화학은. 그런 선생님의 경험이 있다. 선생님은 근데 뇌피셜이 아니고 이것은 오피셜이었다. 그래서 꼭 설명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히면 책을 뭐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그 설명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내용을 말해보면 졸리거나 지루하지. 그렇죠.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읽으면서 뜻 읽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깜지를 쓴 적이 없거든요. 이게 막 쓰잖아요. 쓰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냥 읽고 뜻 읽고 뜻 읽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옛날에 학원 단어장은 어떻게 생겼었냐? 이렇게 4등분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어 써 있고 뜻 consider 이러면 consider 무슨 뜻이에요? 고려하다. 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쭉 써 있어요.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복사해 가지고 여길 접었어요. 여기를 접어.
그래서 안 보이게, 단어만 보이게 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웠거든. 그래서 읽으면서 말로 하면서 컨시더 고려하다, 컨시더 고려하다 이렇게.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 내 말이 막히면 아, 여긴 내가 모르는 부분이구나. 다시 한번 설명 부분 읽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수돗물의 소독 과정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가져왔다. 수돗물의 소독 과정. 서울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책을 이렇게 풀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특히 특목고 친구들이 그런데 여기는 특목고가 안 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특목고 친구들은 뭔가 유행을 하잖아요. 책이. 그럼 다 그걸 사요. 전교생이. 그래서 또 다음 유행이 바뀌면 또 그걸 다 사요. 그래서 집에 이제 당근마켓에 나올 책들만 5권, 6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책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5권을 갖다가 다 푸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된다. 어떤 선생님들, 우리나라에서 수학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 하면 얘기하는 사람들, 인터넷 강의에 나오고 막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느냐? 3분이 공통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책을 풀었다고 얘기하려면 저 이 책을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5번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모두 다 5번 푸냐?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채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채점을 잘 해놓고 표기를 다 해놓으면 내가 몰랐던 거, 헷갈렸던 것만 또 2번째 볼 땐 그렇게 다 보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죠. 그죠? 첫 문제를 다 다시 풀어볼 필요는 없고 2번째 풀 때는 막 한 300문제가 되고 3번째 풀 때는 한 100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5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권의 책을 사지 말고 한 권을 5번 푸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책이 유행한다고 해서 막 계속 반복해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좋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다 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책이 없네. 선생님 마플 시너지로 잘못 가져왔네. 마플 교과서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의 공부법 설명은 여기서 끝나고요.